지난해 12월 충격적인 비상계엄과 함께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치의 온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고 여기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두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마다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자, 특히 이곳의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비켜를 외치면서 더 선명한 색을 드러낸 조국혁신당.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인과 인물들이 대거 입당하면서 호남 민주당 일당 독주를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자, 오늘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임형택 대변인과 함께 자, 어디까지 무슨 준비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차별성은 무엇인지, 또 민심을 사로잡을 확실한 전략이 있는지 등 따져 묻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준비됐나 조국혁신당, 보고 있나 민주당. 임형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형택입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준비됐나 조국혁신당, 보고 있나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 던져주시니까 네. 실제로 우리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순간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또 각오도 생깁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 물을 텐데요. 뭐 시청자분들께 이해가 되게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함께할 분은 옆에 이제 세종신문의 정상 기자. 네. 따따부따를 좀 할 건데요. 흔히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혁신당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네네. 건데 오늘 뭐가 다른지 좀 열심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조국혁신당 입당하기 이전에 무소속으로 활동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사실 적도 가지지 않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조국혁신당 입당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 네. 좀 영입 제안도 있었기도 했고요. 지난한 지방선거 2022년 6월에 익산시장 출마한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뭐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이라고 해서 네네. 실제 지역 정당을 우리나라에 좀 이게 처음 창당해보는 일을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 8월로 네. 창당을 이제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지역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또 다시 이제 제 2차 창당을 이렇게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네네. 그런 제안에 따라서 좀 깊은 고민을 했고 또 네.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한 몇 개월 동안 좀 의견도 구하고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전북에서 또 제가 익산에서 해보고자 했던 그런 활동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좀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는 영입인재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지역 정당 활동을 이제 창당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 굉장한 사실은 가시밭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따져보면 너무 쉬운 길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예. 조국혁신당도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는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호남에서 다른 정당이 뭔가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고 결심이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형택 대변인 모셨으니까 본인한테 본인 소개하라면 좀 그렇잖아요. 정상 기자가 대신 네. 자, 대변인님 정치 이력 좀 한번 훑어보실까요? 일단 그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에서 나오고 자랐고요. 원광대를 나오셨는데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입문한 거는 2011년입니다. 익산 도의원 재보선이 당시에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을 하셨네요. 또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제7대 익산 시의원에 당선이 돼서 시의회에 공식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치러진 그 제8대 익산 시의원에 재당선이 됐는데 네. 이때는 또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지방선거가 또 치러지게 되는데요. 4년 뒤에는 체급을 조금 올렸습니다. 바로 익산시장직에 도전을 하셨는데 당시에도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이었는데 현 그 민주당 후보였던 현 정원율 익산시장에 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필에 정당명이 여러 번 바뀌긴 하는데 바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줄곧 지역 정치 세력화에 활동 노력해왔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약간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쩌면 2011년 정치활동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그냥 일관되게 제가 온 길이 전북 정치의 어떤 경쟁력 있는 정당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전북 정치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뭐
그런 길을 좀 계속 가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적어도 내 그 정치의 뿌리는 민주당은 아니다. 뭐 그런. 그러긴 합니다. 예, 처음에 도의원 출마했을 때도 당시에 네. 제가 네네. 어떤 민주당 심판이라는 게 아예 제 가장 큰 슬로건이었고요. 네네.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 민주당이 잘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네. 우리 전북에서 뭐 익산에서는 좀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에 좀 많이 이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네. 우리 조국혁신당의 이명택 대변인 외에도 네. 전현직 정치 인사들 대거 합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요 인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뭐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용심 전 전북도의원, 그리고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그리고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그리고 이분은 또 현직입니다. 그 김황중 임실군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네. 외쳤던 일당 일성들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좀 깨뜨리고 싶다라는 그 당시에도 그런 입당 일성들을 발표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네. 이런 일성을 좀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머리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조국혁신당하고 네네네. 지금 조국혁신당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뭐 네네네. 엄청난 사실은 바람이 불었던 때인데 네네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죠. 바로 조국 창당의 주역이자 당 대표를 맡고던 조국 당 전 대표가 없는 공석 상태라는 점이 가장 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지금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네.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하여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헌법 수호 세력의 연합으로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내란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자체적으로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내에 지금 상당히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종식 헌법 수호 세력들의 연합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민주당만으로는 국민의힘과 만약에 1대1의 대결이 됐을 때 선거의 어떤 승리가 장담할 수 없는 정도의 현재 형국이다. 이거 특히 많이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에도 극우 파시즘이라는 게 이런 정치 세력이 실제 현실로 등장할 거라는 건 저는 유튜브 내에서만 존재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 탄핵 정국에서 그런 것을 좀 하긴 하게 됐고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네. 조국혁신당이 최초로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다 원내에 들어와 있는 정당은 일단 연합군을 형성하자. 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중에서 한 명이 어떤 민주진보 지정의 후보로 네. 뭔가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게 현재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를 자체 출마하더라도 최종적인 어떤 단일화 과정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뜻은 잘 알겠어요. 제안의 의미도 알겠고. 네.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예, 자체 뭐 민주진보 진영 후보 한 명으로 우리가 단일화를 해서 어떤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극우 파시즘 세력과 건전한 보수, 뭐 건전한 진보 이런 좀 합리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네. 더 큰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데요. 다만 그 과정에 우리도 정당이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우리 정당의 후보를 출마할 것인가 과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네. 당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데 거의 7대3 정도 분위기로 자체 후보를 출마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긴 합니다. 네, 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물론 이제 한 1년 좀 넘게 남긴 했습니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이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자, 조국혁신당의 등장, 전북 지역의 선거 구도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태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앞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조기 대선 직후에 바로 지방선거 분위기로 이어질 거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그 정당들의 영향력은 그만큼 지지는 받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미풍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 상황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북 지역 놓고 보면 사실 혁신당과 같은 제3 당들이 네. 미풍이라도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것도 또 사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네. 전북 지역에서 지방원들을 선출을 당연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당시 238석을 뽑았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26%, 즉 62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가 맞아? 민주당이 도민들이 행사해야 할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의정 활동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들이 계속 꼬리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부정청탁, 갑질행위 등등해서 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재보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공천을 합니다. 근데 공천자가 또 당선이 돼요. 다시 그냥 그 사람만 네네. 바뀌는 겁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민들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당심을 두려워하는 거지. 바로 그만큼 정치 개혁, 정치 혁신에 대한 바람도 커지고 있는데 그 혁신당이 그런 혁신의 바람은 정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구심점이 좀 한번 돼서 건강한 경쟁 체제가 네. 경쟁 체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네. 좀 네.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쭉 그 관련된 이제 정치 상황을 얘기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네. 뭐 태풍이 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나 봐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과연 미풍일지 태풍일지를 네. 뭐 가늠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 그다음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원하는 결과는 얻진 못했습니다만 예. 호남 지역에서 벌어진 그 재선거인데 꽤나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객관적인 그 승패로 보면 둘 다 낙선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 볼 때는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호남의 일당 독주였던 그 민주당의 약간의 균열 네. 이런 것들의 조짐을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또 도민들 호남민들에게도 민주당과도 경쟁하는 다른 정치 세력이 뭔가 우리 호남에도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저는 좀 심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영광, 곡성 선거운동을 하러 저도 여러 차례 가면서 그 민심도 좀 확인하게 됐고 또 그 선거 결과를 받아보면서 다음에 지방선거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네. 것을 좀 반면교사하게 되는 좀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 걸 조금 그래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이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탈하는 민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비유하면 될까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네. 짜장면집하고 짬뽕집밖에 없어요. 항상 짜장면 짬뽕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국 정치는. 네. 근데 우리 전북 정치는 그마저도 아닌 짜장면집밖에 없습니다. 그 짜장면집의 어떤 그 맛이나 품질이 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뭔가 다른 선택지를 찾고 싶은데 그 짬뽕집이 너무 맛이 안 나는 집만 하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호남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 저는 그게 네. 대단히 중요해서 아마 볶음밥집 하나 정도가 일단 작게 생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짜장면에 좀 물렸는데 네. 그리고 맛도 떨어지는 짜장면집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상한 음식도 나오는 것 같고 옛날 음식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고 뭐 이런데 반찬 재활용이요? 뭐 그저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짜장면이 맛있을 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좀 상당히 신선한 네. 그런 볶음밥집 하나가 생겨서 네. 약간의 사람들에게 좀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볶음밥도 좀 맛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정 기자. 네.
우리가 영남곱성 재선거도 네네네. 다뤄봤지만 네네. 그 지난 총선 때였죠. 네네네.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그 호남 지역에서는 꽤나 유의미한 네네네. 성적을 거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는 민주당이 휩쓸고 네. 비례정당은 혁신당이 휩쓸었다. 한마디로 그 혁신당에 대한 응원이자 민주당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냐 이런 그 지적들이 해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냥 또 좋아할 수는 없는 게 네네. 그거는 한참 또 지난 네네.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정치 판도가 워낙 급변하게 네. 바뀌다 보니까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수십 년 쌓아왔던 뭐 저력들, 경험들, 노하우들 그런 게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네. 느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조국혁신당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아직도 뭐 아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이미 크게 성장한 네. 성인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도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저는 혁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하고 달라야 된다. 네. 특히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책을 만드는 방식부터 공천에 다다르는 과정 네. 이 자체가 저는 신선해야 되고 도민들이 볼 때 완전히 혁신적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따라하는 네. 기성 정치 따라하는 것으로는 저는 조국혁신당이 성장하기에는 어렵다. 보통 선거에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물, 구도, 바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하나하나 상황을 짚어보죠. 자, 일단 인물입니다. 자, 후보자 배출과 당선 목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기초의회 30% 정도 진출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도지사 후보와 14개 시장군수 후보가 다 출마하는 거. 다 출마한다. 예, 최초입니다. 35년 우리 이 전북의 지방자치 지금 선거 과정에서 지금 9회까지 오는 동시 지방선거 중에서 아마 이렇게 출마하면 네. 최초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전체 후보가 출마한 네. 그런 정당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고 한 명 이상의 후보를 낸다고 하면 민주당과의 맞대결 구도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네, 네, 혹시 차별화에 대한 어떤 계획들 네. 생각하고 계신 것들 조금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핵심은 공천 과정입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은 최대한 투명하게 정말 당원들과 시민들의 어떤 투명한 참여와 공정한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공천되는 것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당연하지 않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정말 상식적으로 저렇게 정치를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를 완전히 좀 실무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명망과 유주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과 상당히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던 분들로 네. 좀 외부 인사를 영입을 했고 우리가 객관적인 전 수치를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GRDP.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 총생산이 네. 전북하고 대구가 거의 전국 최저입니다. 네. 일당 독주가 있는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전북도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항상 자화자찬이거든요. 뭐 기업 유치를 많이 한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런 많은 어떤 막 풍성한 홍보들이 있지만 지역민의 삶이나 지역 경제 현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북이 가장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이대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정치로는 네. 전북은 만년 꼴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전북에 대해서 내놓았던 정책과는 좀 결이 다른 네네.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민주당이 좀 위기 의식을 가질 것 같습니까? 이원택 그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차기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 네네. 따라서 혁신당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얘기하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네.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재영입 경쟁이 지금 펼쳐질 것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 경쟁 과정에서 누가
당선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이미 물밑에서는 네. 긴장감 속에 네. 경쟁 구도로 이미 접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 선거의 3요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계 개편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갖고 지방선거를 뛰게 될 거예요. 자, 이 같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조국혁신당의 훈풍이겠습니까? 아니면 악재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 탄핵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지방선거. 예, 또 1년 후 지방선거. 네. 그래서 원래 지방선거 다음에 1년 후가 대통령 선거였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당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겨진 건 다만- 아니고 당겨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와 똑같을까? 네. 다만 여기에서 저는 악재이긴 하나 다를 것이다. 예, 그때는 민주정부의 민주당이 대통령 정권을 차지하고 그 여파가 많은 그 어떤 촛불혁명의 그 기대가 민주당으로 올곧이 몰아졌다면 어떤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와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충분히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 저는 오히려 역풍으로 갈 수 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한계 짚어보죠. 이게 사실은 한때는 엄청난 기회였는데 지금은 한계로 지목된 게 바로 조국 전 네. 대표입니다. 지난 총선 때 쇄빙선을 자처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구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앞서 소개한 대로 호남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까지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징성을 가진 조국 전 대표의 부재, 실제로 조국 전 대표의 부재로 사실 언론 노출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은 소 없는 찐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그 지적도 충분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정당이 네. 우리 뭐 당 이름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좀 쓴소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인물이 대단히 중요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인물이 어떤 모든 것을 차지하거나 대변하는 정당은 저 또 한편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그 정치적 유상은 분명히 너무나 크고 실제로 지금은 약간 소강기입니다. 네. 다만 조국 혁신당은 좀 내적 목표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다시 좀 언제인가 출소해서 다시 당으로 돌아오실 거고 네. 그때까지 우리 당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내실 있게 계속 더욱더 좀 준비해 가자라는 생각으로 당원 모집이라든가 네. 예, 뭐 정치학교라든가 당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좀 충실하게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없지만 네. 뭐 야채라든가 뭐 생크림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네. 더 계속 뭔가 맛있는 재료들을 좀 찾고 참신한 재료들을 또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야 할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논란을 하나 한계라기보다는 이게 신생 정당의 한계일 수도 있죠. 하나 좀 살펴보면 최근 조국혁신당 대선기획단 구성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좀 부풀려진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갈등들 네. 이제 선장이 부재하다 보니 맞습니다. 조금씩 갈등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퍼즐을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삐거덕대는 그런 잡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화두가 된 게 바로 화근이 된 게 바로 그 대선 기획단입니다. 그 조기 대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대변인께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기 대선을 컨트롤 타워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칭 대선 기획단이라는 걸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성 방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은 단장이 되는 거죠. 근데 단장에 있어서 지난 그 재보선 때 재보선 때 패배하면서 그 책임론이 불거졌던 공교롭게도 황현선 사무총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출마도 하셨던 그렇죠. 분이시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이 10분으로 전체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무려 8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원내 의원들도 여러 12명이나 되고 뭐 이러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지금은 네. 이제 11분이죠, 원내가. 예. 그런데 원내는 다 패싱한 거 아니야? 해 가지고 원내 간에 이런 그 갈등 구조가 현재 형성이 돼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사무총장 자신도 이제 원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원내를 너무나 네네. 신경 쓰고 원내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뭐 해명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네. 이제 뭐 중앙당의 일이니까 제가 네. 사실 소상히 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하는데요. 저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봐요. 예. 정당이 아까도 뭐 조국 대표의 부재 상황 이야기하셨는데 정당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저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건강한 정당으로 오히려 거듭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뭐 일정 정도의 갈등은 어디나 있을 수 있다. 특히 뭐 그런 갈등들이 결국은 어떻게 봉합되고 네. 어떻게 또 타협되고 협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긍정적인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그런 과정이 말 그대로 진짜 이제 개파 간의 어떤 네. 다양한 갈등이라든가 그러면서 정당이 망가지느냐 네. 이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과정이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또 당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격한 토론들도 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충분히 건강한 토론 뭐 이런 과정이었고 네. 그걸 통해서 또 이해하고 뭐 또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네.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네. 또 그런 지적들이 나왔을 때 그런 구성에 또 문제가 좀 있었다면 다시 좀 보완하고 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국혁신당의 뭐 도전, 한계, 네. 또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뭐 다 여러 면을 짚어봤는데요. 네네. 사실 마지막으로 뭐 네. 이것만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만한 거 있으면 한 말씀. 뭐 좀 조언까지 하면 좀 거창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흔히 이제 그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신당의 그 차기 지방선거에서 건강한 경쟁 체제를 좀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서 도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바란다면 그 다당제 실현에 네. 밑거름이 돼서 당이 아닌 도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정치 구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누구보다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국 혁신당이 실제로 뭐 검찰개혁 4법이라든가 지방살리기 5법,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뭔가 이걸 처리하고 있지 않지만 중앙 정치에서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대안을 계속 뭔가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가장 앞서서 세빙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앞으로도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해나간다고 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핵심 아젠다고 의제입니다. 그래서 창당이 3월 3일 1주년인데요. 이미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웠던 한 가지는 저는 이룰 것으로 봅니다.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어떤 조기 퇴진 한 가지 목표는 저는 곧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 목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북이 지역이 한 단계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많이 좀 애정 있게 바라봐 주시고 또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좀 우리 전북 정치에 건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북민들에게 지방선거는 4년마다 개봉하는 뻔한 결말의 영화 같은 것이었죠. 정치 판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내년에 개봉할 영화는 과연 어떨까요? 자, 막걸리에서는 정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이번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지 묻고 따져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